안녕하세요. 코리안 라이프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노스캐롤라이나 거버너 로이 쿠퍼가 특별히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은 이제 명절을 앞두고 있고 갑자기 미국 전체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스캐롤라이나가 약간 조금 조용하다 싶었는데 강화된 대책을 가지고 그렇게 강력한 대책은 아니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기준을 조금 강화시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카운티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경보 시스템에서 빨간 카운티, 즉 위험한 카운티로 늘어나고 있고 거의 2배에 가깝게 이제 늘어났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제 빨간색 카운티가 거의 2배로 늘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새로운 마스크 룰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작하는 게 25일 오후 5시부터입니다. 12월 초쯤에 3단계가 끝날 예정이었는데 3단계를 좀 더 늦춘다. 그래서 12월 11일까지 한 주 더 연장하는 것으로 12월 11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 주 더 연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캐롤라이나 보건당국에서 보고하기를 1601명의 병원에 입원 중이고요. 이것 또한 이제 새로운 기록이라고 합니다. 땡스기빙 홀리데이 전에 갑자기 증가하게 된 거죠. 증가 이후에 보건당국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지사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마스크 대책은 무엇이냐면, 이 지금 마스크 착용에 대한 권고는 이미 6월 이후부터 계속 되어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주지사는 조금 더 몇 가지 점들을 특별히 강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룰에서 어떤 공공장소에서도, 사적인 장소에서도 집이 아닌 다른 사적인 공적인 모임에서 6피트 이상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스크 반드시 써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할지라도 도심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게 강제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맨디 코엔 박사, 지금 우리 보건국 담당자죠.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집회는 실내에서는 10명의 사람들만 모일 수 있고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닐 때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가족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0명을 살아야 되잖아요. 10명 이상. 우리 가족은 15명이야. 집안에서 같이 살아야지 쫓아낼 수 없잖아요. 10명 이상이 한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10명 이상 실내에 모이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50명 이상 외부에서 모이는 모임도 금지되게 됩니다. 월요일에 추가된 확진자 수가 2,419명이에요. 확진자 수로 33만 9,194명.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 이제 5분의 1인 1,000명은 바로 지난달에 발생한,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5분의 1 정도니까. 이제 병원이 조금씩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불안한 상태다. 막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안심시키는 말을 거버너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사 말하기를, 이 바이러스는 너무 치명적이고 너무 빨리 퍼지고 있기 때문에 감염 속도를 줄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요 맵을 보면 여기 3단계로 아주 심각한 지역, 그리고 약간 심각하지만 중간 정도 되는, 그리고 오렌지 지역은 그나마 조금 덜 위험한 지역, 즉 3가지 위험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인구 대비 확진자 수, 두 번째는 테스트 수 대비 양성 테스트 수, 그리고 세 번째는 카운티 내에 있는 병상이 얼마나 이제 여유가 있는지. 결국엔 세 번째 비율은 작은 카운티일수록 좀 약간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작은 카운티일수록 의료시설이 적을 거고, 큰 카운티에서는 병원들이 많잖아요. 웨이크 카운티가 예상을 깨고 옐로우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다. 그죠? 그리고 맥클렌버그 카운티 마찬가지로 여기가 옐로우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호스피털 임팩트가 의료시설이 아직도 여유롭다. 그리고 테스트 숫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포지티브 숫자는 케이스 레이트도 마찬가지. 감염자 수가 많으면서 약간 시골에 있는 카운티가 레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카운티 얼트 시스템의 의도는 이거예요. 확진이 된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도시는. 그죠? 근데 시골 같은 경우엔 확진이 됐을 때, 다른 카운티로 가지 않으면 낫지 않는 카운티 내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생명 유지에 있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레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경보 시스템은 약간 실제적인 어떤 생명 유지에 대한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간 곳에 있는 카운티에서는 확진이 되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주의가 필요한 카운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웨이크 카운티나 채템 카운티, 여기는 조금 더 좋네요. 그죠? 왜냐하면 채템 카운티는 사실 여기에 병원들, 채프릴 병원이 있잖아요. 오렌지가 덜 위험하다는 거고요. 옐로우가 더 위험하다는 거니까 채프릴 쪽이 덜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하지만 그 바로 위에 알라먼스 카운티는 많이 위험한 거고요. 더렘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도 마찬가지로 우리 웨이크 카운티랑 비슷하네요. 그죠? 더렘에는 그 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프리한테 졌네요. 새로운 세 가지 색 경보 시스템이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에 지금 시작이 되었고 이 표를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명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마스크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사립학교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자, 저도 몰랐는데요. 사립학교에서는 지금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됐었나 봐요. 마스크 의무 착용은 공립학교에서만 요구되었었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었는데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모든 사립학교들은 이제 반드시 마스크를 이제부터는 써야 한다. 의무가 아니었지만 이제부터 의무가 된다. 의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처벌이 따른다는 얘기겠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일반 상점들, 리테일 스토어에서 1500 스퀘어핏 이상인 경우 작은 규모의 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명령에서 이 점이 좀 특별한데요. 1500 스퀘어핏 이상 되는 스토어 반드시 직원을 상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직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직원은 무슨 일을 하냐면 숫자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전체 수용 인원이 넘지 않게 정해진 그 인원이 넘는지 반드시 체크하는 직원을 둬야 되고, 그리고 고객들이 마스크를 반드시 쓰는지 점검을 하는 직원을 구해 상주시켜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코스코에서 들어갈 때 보면 그 직원이 멤버십도 확인하면서 마스크를 썼는지 확인하죠. 그 인원을 제한하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을 때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이제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25일부터요. 수요일 오후 5시부터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운동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버스를 탈 때, 즉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있는 때 아니면, 그리고 마시는 때 아니면 말할 때는 다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외는 5살보다 어린 아이들, 행정명령에서 처벌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이 좀 더 강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정부에서는 카운티가 알아서 잘 대처할 수 있게 카운티별로 이제 약간 규제가 각각 다를 수 있다. 그 정확한 세부적인 규제는 자율적으로 정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스보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공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나서서 경찰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시 공무원들이 나서서 이런 코비드 관련 준수사항들을 잘 지키도록 협조한다, 강제한다라는 얘기고요. 길포드 카운티는 이제 그린스보로가 속해 있는 카운티죠. 그래서 지금 레드존이 됐다고 합니다. 그린스보로 시장은 단위 면적당 수용 가능 인원을 초과하는 데 대한 페널티로 수용 인원,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인원 1명당 100불씩을 비즈니스에게 부과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오너가 그죠? 마스크를 꼭 쓰게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하고요. 반복적으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비즈니스를 한 72시간 동안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구체적인 벌칙들은 타운 단위에서 결정해서 적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지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3색으로 이제 경보 시스템을 하는 것을 매달 이제 갱신한다고 하고요. 지금 홀리데이, 즉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상황이 갑자기 변화한다면 바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세 가지 색깔로 경보를 발령하는 이유는, 발령하는 기준은 첫 번째 인구 대비 확진자 케이스의 비율, 지난 14일간 새로운 발생 케이스의 비율, 지난 14일 동안 코비드 전체 검사 수 대비 확진자 수, 그리고 병원의 환경인데요. 가용 병상이 얼마가 되고 그 의료진이 얼마나 부족한지 뭐 그런 부분을 수치로 만들어서 지난 14일을 계속 수치로 만들어서 경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그죠? 레드, 옐로우, 오렌지.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개 카운티 가운데 42개 카운티가 오렌지고요. 가장 안전한 게.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이제 매우 갑작스럽게 지난주부터 이제 갑작스럽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 경보가 거의 이제 10개 카운티였다면 지금 20개 카운티, 그런 식으로 2배 정도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지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발표하게 된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트라이앵글 지역에서 존스톤 카운티가 계속 오렌지 존으로 남아 있고 비교적 안전한, 셋 중에 가장 안전한 곳, 그리고 즉 채프릴이 있는 채템 카운티가 오렌지 존이 됐죠. 옐로우 존에서. 그리고 웨이크 카운티나 오렌지 카운티, 더렘 카운티는 옐로우로 아직 중간 정도 경보로 남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여행 제한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쿠퍼가 이제 주지사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땡스기빙을 축하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길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모임을 포함해서 밖에서 외식이나 소모임 하지 말고, 그리고 소셜 디스턴싱 잘 지키고, 적어도 6피트 이상 항상, 그리고 집 밖에서도 마스크 꼭 쓰고, 예, 손 씻고, 예,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100카운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드 카운티가 현재 20개, 오렌지 카운티가 42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가 이제 제일 이제 안전한 거죠. 레드 카운티가 제일 위험한 거고, 그리고 옐로우 카운티가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옐로우 카운티가 이제 38개 카운티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숫자를 보면요. 지난 14일 동안에 이제 확진자 수인데요. 지금 랄리 지역 여기 14일 동안 확진자 수가 이제 30.7, 토탈 케이스가 26,635 케이스, 지난 14일 동안. 그리고 14일 동안 돌아가신 분들 숫자가 286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옐로우, 레드, 오렌지, 옐로우를 기준으로 판별하는 게 요 지도에 나와 있는 이제 지난 14일간의 수치가 되겠어요. 케이스 레이트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지난 14일 동안 전체 검사자 수 대비 이제 확진자 수가 되겠죠. 전체 케이스,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케이스를 보니까 확실히 어디가 인구가 많은 데가 이제 좀 짙게 나오죠. 여기 웨이크 카운티하고 여기 맥클렌버그 카운티, 샬롯이 있는데 랄리 있는데 이 두 군데가 지금 거의 제일 확진자가 많이 누적돼서 나오는데, 역시 샬롯이 대도시다 보니까 샬롯이 엄청나게 거의 4만 1,000, 그죠? 4만 1,000 케이스. 그리고 우리 랄리가 26,635 케이스. 그리고 지금까지 사망자 수를 보면요. 랄리가 280, 그리고 샬롯이 421. 거의 확진자 수랑 비슷하게 가고 있네요. 그리고 전체 케이스를 보면 33만 9,200 케이스가 지금까지 전체 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일별로 따지자면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최근 들어서
예, 신규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11월 22일이 최고 기록이었는데요. 확진자 수가 4,5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네. 한국은 지금 전체 케이스가 31,000이에요. 그죠? 우리 주 전체 케이스가 아까 봤듯이 전체 케이스가 339,000이죠. 이게 국가로 따지니까 우리나라 감염 숫자 수는 이제 상당히 적은 거죠. 그죠? 확진자 수가. 그리고 사망자 수도 509명인데 아까 보셨듯이 거의 이제 샬롯이 있는 메클렌버그 카운티의 사망자 수 요거 하나랑 거의 비슷한 거죠. 예. 한국이 참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로이 쿠퍼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서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겨울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안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감염에 좀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실내에서 필터, 에어 필터 같은 경우에 에어 필터 교환을 너무 이제 숭숭숭숭 바람이 뚫린 거 쓰시지 말고 웬만하면 이제 어느 정도 규격이 되는 거, 그래서 먼지 같은 경우에 곰팡이나 예, 그리고 세균들, 박테리아들에 의한 호흡기 감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필터를 꼭 자주자주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실내에 가습기, 예, 가습기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겨울에 히터를 틀면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콧구멍이 헐고 입안이 이제 자고 일어나면 메말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겨울철에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가습기, 실내 습도 조절, 그리고 에어 필터 자주 갈아주시고, 예, 그리고 실내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요즘에는 공기청정기가 아주 좋아져서 예, 바이러스도 걸러주는 그런 공기청정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 설치해 놓는 것이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말 그리고 돌아오는 우리 추수감사절 명절 잘 지내시고, 또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서 또 뒤탈이 없으려면 추수감사절에 너무 지나치게 놀지 마시고, 예, 여기 말한 대로 마스크 꼭 쓰시고 간격 유지하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 예, 그렇게 가족들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올해 2020년 추수감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Your beautiful life, Korean life.